이제 본격적으로 타스 2025의 2일차 문을 열겠습니다. 2일차는 한국 AI 제조 강국으로 대전환, 한국 제조업이 세계를 다시 리드하는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시작은 윤일용 포스코DX AI 기술개발센터장님의 기조연설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일용 센터장님의 발표 주제는 제조 강국에서 제조 AI 초강국으로입니다. 윤일용 센터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포스코DX의 윤일용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기조 연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을 좀 거창한 제목으로 적어봤는데요. 그래도 저희 회사가 나름 제조 AI에서는 꽤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제조 AI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 회사 예시를 좀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서영주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는 사실 제조업을 빼고는 조준할 수가 없는 나라고요. AI는 반드시 제조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의 좀 사명감도 느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조업은, 특히 전통 제조업은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많은 숙련된 작업자분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 같은 저임금 국가는 계속 이 전통 산업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신규 인력의 유입이 조금 어려운 사회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제조업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들이 지금 숙련된 작업자들의 노하우로 지금 녹아들어 있는 이런 암묵지들을 형식지로 바꾸는 작업들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그리고 이런 형식지화된 이런 정보를 가지고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을 자율 시스템으로 계속 개조하고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AI를 적용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러한 진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조나 뭐 물류 얘기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지겠지만, 저는 자율제조는 공장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주기에 전 단위로 확대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전체 비즈니스의 오퍼레이션이 최적화되는 거죠. 결국에 이 제조 활동, 산업 활동이라는 거를 돈 벌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면 결국 물건을 빠르고 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중요하고 더 시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 비즈니스로 확대가 돼야 자율 제조의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각의 이 부분 단위들조차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맞고요. 앞으로는 이것들이 각각의 그 부분 단위들이 최적화가 되고 이 전체 최적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부문 단위들은 AI가 스스로 최적화돼서 오퍼레이션이 되는 그런 그림들을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에서 보면 AI가 들어갈 수 있는 공정은 거의 대부분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정들을 좀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는 있어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조작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화학적, 재료학적 프로세스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것들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어떤 슈퍼바이저리 제어 쪽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리적 조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건들을 이송하거나 변형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AI의 각 부분들 중에서도 좀 인지의 파트의 포션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철의 용광로나 아니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프로세스들은 사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숫자의 데이터를 보는 쪽이 가깝기 때문에 이쪽하고 계획하고 감독 제어하는 부분은
인지 판단 제어에서 판단 쪽이 좀 더 우세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지 판단 제어 모듈을 하고 있고요. 사실 AI가 제조에 들어갈 때는 인지 판단 제어의 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AI가 가장 제조에 먼저 적용이 된 거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불량 판정하는 뭐 그런 AI들이거든요. 이런 비전들은 사실 제조 라인이랑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이렇게 한켠에 비켜서 있었던 케이스라고 보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예 제조 AI 시스템, 제조 시스템과 AI가 한데 뒤엉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조 AI의 특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특징을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큰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조 AI는 정확도를 굉장히 높게 요구해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성능이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AI는 100%인 데가 없죠. 100% 성능이 나오는 AI는 없고, 그리고 성능도 데이터 셋마다 좀 들쭉날쭉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좀 리터러시가 낮으신 분들은 성능 100%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조 AI는 즉시 효과가 나와야 돼요. 뭐 일단 그 컨슈머 대상으로 한 AI처럼 일단 시장에 뿌리고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거는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공정 하나만 하더라도 조업하는 부서가 있고요, 품질 챙기는 부서가 있고요, 설비 챙기는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부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부서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설득해야 AI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조 AI는 피지컬 AI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제어, 그리고 앞에 센서, 그리고 뭐 위에 MES, ERP까지 다 통합이 되어야 돼서 여러 가지 통합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제조 설비는 특히나 전통 제조업은 한번 설치하면 뭐 10년, 20년은 기본으로 쓰는 곳들이라서 AI에도 사실 마찬가지죠. AI를 한번 개발해서 적용을 하면 가급적 길게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유지 보수가 중요하겠죠. 일관된 성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 AI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굉장히 많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려고 해도 사실 센서를 설치해야 모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뭔가를 움직이려고 해도 제어기, 그리고 실제 움직이는 모터랑 설비 같은 액추에이터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적용이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컨슈머를 대상으로 해서 뭐 A/B 테스트를 막 그때그때 진행하고 이런 빠른 템포의 개발이 제조 AI에서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오늘 말씀드릴 뭐 다른 얘기, 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조 AI는 커스터마이징이 엄청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하면 어느 때건 기술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조 라인은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비를 확장을 하더라도 5년 전 설비랑 지금 설비는 조금 바뀌어 있겠죠. 이 조금 바뀌어 있는 것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할 일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 AI는 보여드리는 장표대로 좀 발전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예측하는 과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측은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죠. 누군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실행하는 것까지, 즉 제어까지 AI가 맞는 게 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상도 정형화된 어떤 부품들을 조립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비정형 제품들에 대한 AI 적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B까지 옮기는 이런 단순한 태스크만 했다 하면 앞으로는 이제 복합적인 태스크를 하고 정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상 상황을 더 많이 대처하는 AI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자체도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조 AI는 AI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알고리즘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알고리즘 자체보다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조 공정은 보시는 것처럼 센서나 설비, 제어 같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많고,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사실 한국이 전통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잘하는 분야죠. 이런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스템에 따라서 AI 성능이 달라진다는 것이 1차적인 이유고요. 뭐 예시를 보면 저희가 뭐 몇 년 전에 개발했던 뭐 물류센터에서 분류를 자동으로 해주는 AI 광학계 시스템인데, 이 광학계 시스템은 물체가 얼마나, 그러니까 택배 박스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조명이 얼마나 세냐, 뭐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는 얼마냐에 따라서 AI 모델의 성능이 바뀌어요. 그래서 AI 모델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냥 광학계는 알아서 만드시고요, 저희한테는 데이터만 주시면 모델을 잘 만들어 드릴게요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광학계 설계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 AI는 그렇기 때문에 AI 모델 개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스템 통합도 할 수 있는 융합 인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100% 알진 못하겠지만 기본 설계까지는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조 현장의 시스템은 AI 개발하는 사람이 오너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오너는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AI 하는 엔지니어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나는 지원한다는 마인드셋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AI가 굉장히 뜨고 흥하고 있지만 AI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얘는 적용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의뢰의 마인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제조 AI를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결국엔 제조 현장에서 뭔가 물리적 제어를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시스템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인 크레인 예시만 들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를 따기 위한 센서가 필요한데 이 센서를 어떤 센서를 어디에 얼마나 몇 개를 달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AI 엔지니어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모델은 너무나도 기본이라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크레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어까지 넘어가야 되고 제어 엔지니어와의 협업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A에서 B까지 움직인다고 했을 때 A가 어디고 B가 어디냐는 어떤 판단, 플래닝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 그 윗단의 AI까지도 들어가야 이것들이 전체 크레인 태스크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특히 제조 AI에서는 AI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가 또 별로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크레인 하나만 하더라도 결국 철판을 들어다가 차에 싣는다고 하면 차가 어디 있는지 내가 실어야 될 타겟이 어디인지를 알려면 차량 형상을 인식해야 되고 철판을 인식하는 건 당연히 기본일 거고요. 심지어는 철판에 이런 이제 모델 넘버가 쓰여져 있는데 어떤 거를 옮길지를 확인을 하려면 이런 OCR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크레인이 움직일 때 걸리는 게 없는지 주변에 사람은 없는지 이런 안전 펑션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AI가 기여를 해야 이런 크레인 자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개발 방법론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방법론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가상 엔지니어링을 이제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센서 엔지니어링이 고도화되면서 이 가상 환경상에서 실시간으로 센서 설치나 위치, 각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엣지 케이스들이 사실 중요한데 이런 학습 데이터들을 가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밑에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엣지 케이스라고 하면 이제 트럭에서 가려지는 위치에 코일이 있을 수도 있고 거의 떨어질 끄트머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실제 상황에서 만들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시뮬레이터랑 AI 모델 그리고 HMI 지상국이라고 하는 다른 컴포넌트들이 지금 연동돼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현장은 아직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막 설치만 완료된 상태고 결국 임플리멘테이션이 다 돼 있지 않더라도 저희는 한 90% 정도는 이미 그 개발을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 수집 전에 모델을 개발을 하고 시스템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시퀀스를 검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현장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뷰를 보여주면 여러 가지 컨플릭 날 것들 혹은 착수 과정에서의 그런 딜레이 요인들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저희 개발 방법론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뭐 기존에도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하는 일하고 좀 다른 면은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요. 저희는 목적은 이 AI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여기를 AI 시스템에 필요한 부분의 시뮬레이션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뮬레이션이 이런 개발 프로세스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됐든 시뮬레이션이 됐든 시뮬레이션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 결국 시스템 개발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은 계속 스케일이 커지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광학계 같은 작은 박스 레벨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코일 크레인 정도의 설비 시스템에서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막 배에서 뭔가를 꺼내는 이런 하엽게 얘네들은 막 높이만 한 50m 되는 거대 장비들인데 이러한 쪽으로 스케일이 계속 커지고 있죠.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거대 설비의 자동화에 있어서는 AI 개발이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설비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당연히 설치 공사의 난이도나 기간도 길어질 텐데 그러기 위해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설비 공사랑 AI 개발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렬로 진행을 해야 돼요. 공사하면서 AI 개발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어 시스템까지 구현을 해야 되는데 복잡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시뮬레이션에서 당연히 검토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로보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러한 레거시 설비들을 로봇처럼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로보틱스에서 넘어오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슬램이나 여러 가지 제조 도메인에 맞는 로보틱스 기술들을 계속 이전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피지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조 AI를 하는 엔지니어는 직접 물리 센서도 다루고 실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이제 광학 실험실이 있어서 실제로 실험도 하고 뭐 보시는 것처럼 뭐 광학적으로 뭐 조명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모델 테스트한다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위한 파라미터를 추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조 AI는 이런 그 컴퓨터 앞에서만 일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이런 손으로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도 저희 센터원들인데 실제로 뭐 안전모드 쓰고 어떨 땐 목장갑이나 안전장갑도 끼고 일을 해야 되고요. 저는 제조 AI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제조 AI 엔지니어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할 게 되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현장 적용을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또 현장에는 많이 있죠.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현장에서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저희같이 중후장대한 산업을 주로 하는 곳은 테스트 라인이라는 게 존재하기 좀 어렵고 테스트 라인이 없으면 실제로 지금 동작하고 있는 워킹하고 있는 라인이잖아요. 이런 라인에 어떤 설비를 개조한다거나 어떤 엣지 케이스를 만든다고 뭐 환경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돈을 버는 라인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빼달라고 하기도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수집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모델 개발에 있어서도 아까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상쇄를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데이터를 취득하고 모델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델 개발과 이제 공사라는 것이 시퀀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리 시스템들하고 현장을 동일하게 연동을 하면 가상 시운전이라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연동했던 것들은 사실 에뮬레이션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지상국이나 HMI들을 저희가 모사해서 저희 판교 사무소에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근데 가상 시운전은 아예 지상국이나 PLC, HMI 같은 실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실물들을 원격으로 이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진짜로 현장에 적용될 시스템을 미리 사무실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러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시운전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구축해 놓은 거는 판교랑 포항을 이어서, 그리고 판교에 이제 엔비디아의 아이작심을 시뮬레이터 중심에 놓고 AI, OT, IT가 한데 연결이 돼서 이 실물들이 통신하는 가상 시운전 시스템을 만들었고,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판교에 있는 사람들이 포항을 자주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인력 수급의 문제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랩에서 테스트를 하고 사이트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돌려보는 이 3단계 시운전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투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엣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3D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 물체를 가상 공간으로 옮겨오기도 하고요. 실제 레이저 스캐닝을 하게 되면 뭐 크레인 같은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냥 사진 상태죠. 얘네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애니메이팅이나 뭐 이런 키네마틱 모델링 작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모델링해서 실제로 걸어다니는 약간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일들도 저희는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암묵지를 형식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암묵지를 형식지화하는 것은 사람 간의 소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제조 공정에는 사람들이 수작업을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형식지화하려면 결국에는 의사결정 기술, 의사결정 과제들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런 의사결정 과제들을 통해서 나오는 제1의 아웃풋은 이런 노하우의 형식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 최적화 과제나 의사결정 과제에서는 현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AI 모델이나 어떤 다른 수학적인 능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적 최적화를 저희는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 이제 강화학습을 좀 양념처럼 하고 있는데, 이제 학계에서는 사실 수학적 최적화는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인 문제는 수학적 최적화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좀 지향하고 있고요. 단계를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나 소통 작업들을 통해서 플레인한 텍스트로 일단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론 로직이나 제약 조건으로 변환을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약 조건, 그러니까 코드 형태의 제약 조건이나 아니면 온톨로지컬 그래프로 바꾸고 있는데, 사실 온톨로지는 저희도 좀 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수학적 최적화의 제약 조건으로 많이 변환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드리면 압연을 할 때, 그러니까 철판을 눌러서 코일을 만들 때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안에 막 수백여 개의 조업 노하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수학적 최적화의 제약 조건으로 바꾸어서 지금 라인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형식지화된 이런 정보는 강학습의 보상 함수의 형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가상 공간상에서 막 로봇이 막 뛰어다니면서 넘어지고 이런 작업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크레인과 같은 저희가 로보타이제이션 하고 있는 설비들도 그러한 식으로 강화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도 꼭 뭐 휴머노이드나 이런 팬시한 기술 아니더라도 유사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트렌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형식지라는 게 사실 자연어 상태가 이제 캡처링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LLM 기반으로 상위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더스트리얼 에이전트라고 해서 기계를 제어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고요. 현장에서 뭐 일부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더스트리얼 에이전트는 중요한 게 나는 사람이랑 소통하는 게 아니라 기계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처리가 필요하고 인풋이 되게 빠르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동적으로 라우팅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닛 태스크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룰 베이스처럼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되게 어토믹하게 되게 작게 만들어서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는 게 제조 현장에 LLM이 들어가고 에이전트가 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프로세스 혁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AI 한계를 이해하는 기업만이 AI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프로세스의 혁신이 사실은 AI보다 더 중요하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절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AI 자체의 성능보다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AI를 잘 녹여 넣을까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AI가 성과를 내려면 공정과 설비를 제어하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면 활용의 위험도가 점점 증가해요. 점점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프로세스 혁신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일 편성하는 스케줄링하는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 얘는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하다가 두 번째는 약간 성능이 부족한 AI가 도와주면서 사람이 뒤에서 레이블링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여러 개의 AI를 사람이 체크하고 그 이상만 관리해주는 형태로 진화하다가 최종적으로는 AI에게 목표와 전략을 알려주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100% 쓸 수 있는 이런 AI 파워드 휴먼 레드 상태로 진화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면 개발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AI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 엔지니어링과 가상 시운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묵지 형식지화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사람 간의 관계에서의 소통과 공감이 매우 필요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만이 제조 AI가 한층 더 진화하는 길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일용 포스코DX AI 기술개발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